차가운 병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돈을 쫓아 재벌과 결혼했다가 몰락한 실패자라며 냉혹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되돌려보면 이 초라한 여성은 수백만 명의 숭배를 받던 영화계의 눈부신 전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남정임입니다.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받던 시대의 아이콘이 어쩌다 재벌과의 끔찍한 결혼 지옥 끝에 유방암이라는 잔혹한 사형 선고를 받고 이토록 처참하게 세우러져야만 했을까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발전과 낡은 관습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모순의 시대였습니다. 영화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화려한 스타들을 배출했지만 사회 저변에 깔린 가부장적인 인식은 여성의 가치를 철저하게 결혼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배우의 예술적 성취보다 결혼을 중시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재력가와 결혼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최고의 연계로 여겨졌습니다. 대중과 언론, 심지어 가족들조차 아름다운 여성은 반드시 부유한 남편을 만나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은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젊은 여배우들에게 숨막히는 감옥이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과도 같았습니다. 1945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1966년 영화 유정으로 데뷔하자마자 청룡영화상과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윤정이, 문희와 함께 전설적인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한 그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스크린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명랑하고 쾌활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는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완벽한 위로이자 환상이었습니다. 1969년 아시아의 영화 여왕이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배우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높은 명성은 그녀를 더욱 무거운 사회적 기대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더 늦기 전에 완벽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강요는 그녀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1년 인기 최정상에 서 있던 그녀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은퇴 발표와 함께 제1교포 사업가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그녀의 결혼식은 1000명이 넘는 하객이 몰려들고 밖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팬들이 서로의 옷을 찢으며 광적인 아수라장을 연출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대중의 찬사를 뒤로한 채 그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경제적 파탄과 함께 그녀가 믿었던 동화 같은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1974년 이혼 후 1976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혼이라는 씻을 수 없는 굴레를 쓴 채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스크린 복귀를 타진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향해 열광했던 대중들은 이제 돈을 쫓아 예술을 버렸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실패한 여자라며 잔인한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스크린의 여신에서 하루아침에 대중의 비난을 받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녀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안고 재기를 꿈꾸던 그녀는 새로운 사랑에서 도피처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1977년 8월 그녀는 새로운 연인이었던 남자와 다투던 중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피습 사건을 겪게 되면서 삶의 마지막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얼굴과 멍든 몸을 이끌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중의 잣대가 두려웠던 그녀는 연인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빠와 대본 문제로 다투다 다친 것이라는 변명을 날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되며 진실이 파헤쳐졌고 사회는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피해자인 그녀를 향해 무자비한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위선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배우라는 낙인이 찍히며 그녀는 전국적인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닫혀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몸열감과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미수에 그치며 살아서 지옥을 견뎌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살 시도 이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자신을 폭행했던 바로 그 남자와 1978년 도망치듯 결혼식을 올리고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고 철저히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려 했지만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과 폭력적인 스캔들의 꼬리표는 평생 그녀의 목을 조르는 족쇄였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현모양처라는 사회적 틀에 자신을 억지로 억눌러야 했던 14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분노를 혼자서 삼켜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듯 보였지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예술가의 영혼이 좁은 집안에 갇혀 죽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잔혹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절망과 우울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1989년 44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항암 치료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 환자의 육체와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잔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눈부시던 검은 머리카락은 한 줌도 남지 않고 빠져버렸고 화면 속에서 생기를 뿜어내던 아름다운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병색을 숨긴 채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한때의 톱스타는 누구의 따뜻한 위로나 온전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병마와 홀로 싸우며 차가운 병상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묵묵히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처절했던 인생을 직접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읊조렸지만 끝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 9월 2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7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며 그녀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지자 그제야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미녀가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엄마를 잃고 울부짖는 3명의 어린아이들과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여성 연예인의 참혹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기록뿐이었습니다. 트로이카의 가장 밝은 별은 그렇게 사회의 편견과 폭력,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빛을 잃고 영원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정임의 삶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여성에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밀고 성공의 의미를 멋대로 규정했던 폭력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인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빛나는 재능과 젊음을 재단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폭력, 그리고 지독한 병맛뿐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니라 숨막히는 저주가 되어버린 그녀의 궤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쉽게 재단하고 헛된 환상을 강요할 때 누군가는 그 무게에 짓눌려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떠난 그녀의 영혼이 부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차에 가시지 않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영화관은 서민들이 유일하게 위안을 얻고 환상을 꿀 수 있는 도피처였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극장에 모여들어 스크린 속 주인공들의 삶에 울고 웃으며 고단한 하루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만개한 대중문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숨막히는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적이었던 그 시절, 여배우라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끊임없는 편견과 평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스크린 속 여배우들의 자유로운 연기에 열광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들이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굴레에 순응하기를 폭력적일 만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시대적 배경은 훗날 남정임이 겪게 될 비극적인 운명의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본명이 이민자인 그녀는 1945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평범하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선, 맑고 큰 눈망울,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특유의 해맑은 미소는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던 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히 예쁘다는 말을 넘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생기와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녀의 눈부신 외모는 감춰지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영화계 관계자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타고난 스타성을 증명했습니다. 1966년 22살의 나이에 그녀는 김수용 감독의 영화 유정의 여주인공으로 정역 발탁되며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인 여배우를 대작의 주연으로 기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그녀는 데뷔작 단 한 편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해 열린 청룡영화상과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그녀는 평단과 대중의 인정을 동시에 받는 무서운 신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이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여배우에게 열광했고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하며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탄생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유정의 엄청난 성공 이후 그녀 앞에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쏟아지는 시나리오와 캐스팅 제의 속에서 그녀는 쉴 틈 없이 다음 작품들에 연이어 출연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부터 발랄한 현대 여성, 심지어 강단 있는 역사 속 인물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1968년 개봉한 영화 분녀에서는 그동안의 발랄한 이미지를 벗고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데뷔한 지 불과 2년 만에 신인상과 여우주연상을 모두 휩쓴 그녀의 행보는 한국 영화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성취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 연기력까지 인정받는 진정한 배우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영화계에는 남정임과 함께 윤정이 문희라는 또 다른 두 명의 걸출한 여배우가 등장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이 세 사람을 묶어 트로이카라고 부르며 열광했고 이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1960년대 후반의 스크린을 완벽하게 분할하여 장악했습니다. 윤정이가 지적이고 성숙한 매력을, 문희가 청순하고 가련한 분위기를 대표했다면 남정임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며 생기 넘치는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세 여배우의 선의의 경쟁은 한국 영화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낳았고, 극장가는 매일같이 이들이 출연한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트로이카 시대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이었던 황금기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인 일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트로이카 체제가 절정에 달했던 약 5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무려 2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는 초인적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1년에 평균 50편, 즉 일주일에 한 편꼴로 영화를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의 촬영장을 옮겨 다니며 쪽잠을 자야 했고,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조명이 켜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대중은 스크린 속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에만 환호했을 뿐, 그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뼈를 깎는 고통과 짙은 그림재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보다 그녀를 더욱 옥죄었던 것은 대중과 사회가 여배우에게 요구하는 엄격하고도 이중적인 잣대였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이었지만 현실의 그녀에게는 끊임없이 조신하고 흠결 없는 완벽한 여인상의 프레임이 덧씌워졌습니다. 조금만 피곤한 기색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면 건방지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사생활에 대한 아주 작은 소문이라도 돌면 곧바로 도덕적인 치명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배우를 화려한 상품으로 소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무서운 집착을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가는 지독한 고립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는 여배우의 예술적 성취보다 재력가와의 결혼만을 여성의 진정한 성공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젊음과 미모가 시들기 전에 훌륭한 혼처를 찾아 은퇴하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가부장적 압박은 한창 연기에 물이 오르던 20대 중반의 그녀를 치명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1971년 살인적인 촬영 일정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에 완전히 지쳐있던 그녀에게 막강한 재력의 제1교포 사업가 임방광이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부와 안정적인 배경을 가진 그의 구애는 잔인한 연예계라는 진흙탕에서 그녀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대중과 언론 앞에 서서 정역적으로 은퇴와 결혼을 발표했던 그날의 충격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트로이카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소식에 영화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수백만의 남성 팬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첫사랑을 잃었다며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언론과 대중의 지배적인 반응은 아쉬움보다는 열렬한 축하와 찬사였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한 그녀의 결정을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 재능이나 예술가로서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는 가부장제 사회의 요란한 축하 속에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그 거대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쟁취했다고 굳게 믿으며 배우 남정임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새로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971년 1월 서울의 중심부에서 열린 그녀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국가적인 초특급 이벤트이자 세기의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식장 주변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두 눈에 담으려는 수만 명의 인파로 완전히 마비되었고 교통경찰이 총동원되어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대는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팬들이 서로를 밀치고 당기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고 심지어 서로의 옷이 찢어지고 다치는 사람까지 속출할 정도로 그 열기는 광적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정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조명과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눈부신 신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의 여왕이 대중에게 구하는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영원토록 부유하고 평탄한 꽃길만을 걸을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세기의 결혼식을 뒤로하고 그녀는 모든 영광과 과거를 한국에 남겨둔 채 남편을 따라 낯선 땅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녀의 선택이 옳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지옥 같은 촬영 스케줄에서 해방되었고 파파라치와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며 평범한 주부로서의 일상을 만끽하는 듯 보였던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화 속 공주님의 완벽한 결말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남편의 품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 된다는 안도감은 지난 5년간 쉴 새 없이 달려오며 닳고 닳아버린 그녀의 영혼에 일시적인 마취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환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서서히 끔찍한 현실의 맨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금빛 새장 같았던 일본에서의 삶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스태프와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던 톱스타가 하루아침에 낯선 타국에서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연기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과 자아실현의 욕구는 현모양처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야만 했고 아무도 그녀를 남정임이라는 배우로 불러주지 않는 현실은 깊은 우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재벌 남편과의 안정적인 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선택했던 도피처는 서서히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치명적인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굳건해 보이던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처참하게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고 세상이 그토록 찬양했던 막대한 부와 안정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안식처가 산산조각이 나고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자존심을 버리고 스크린을 떠나 선택한 결혼의 유일한 명분이었던 경제적 풍요마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처절한 배신감과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 여왕에서 파산한 사업가의 아내로 전락해버린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충격과 절망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위기 앞에 너무나도 무력했고 사랑과 신뢰마저 바닥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갈등과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1974년
그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짧았던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던 시절, 그것도 묻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떠났던 톱스타의 이혼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떠났던 26의 여배우는 불과 5년 만에 31살의 나이가 되어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손으로 고국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던 그녀의 짐가방에는 이제 절망과 상처, 그리고 이혼녀라는 무거운 주홍 글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과거의 따뜻한 환호나 위로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한 대중의 비수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은퇴를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 칭송했던 언론과 대중은 안면을 몰수하고 그녀를 맹렬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돈에 눈이 멀어 예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더니 남편이 망하자 도망쳐온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여자라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부장적인 잣대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인 그녀에게 사회는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며 비겁한 돌팔매질을 가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자극적인 가십 기사들은 이혼의 상처로 피 흘리는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한번 실패한 여성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던 냉혹한 시대에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채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트로이카 시절의 영광은 전생의 일처럼 아득해졌고 현실의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채 숨죽여 울어야 하는 가엾은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스크린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세상은 이미 한 번 버림받은 왕년의 스택에 호락호락하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녀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새로운 남자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첫 번째 결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둡고 끔찍한 핏빛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무서운 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이혼한 여성에게 한없이 잔인하고 가혹한 사회였습니다. 하물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최고의 여배우가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돌아왔을 때 세상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가운 멸시와 노골적인 조롱뿐이었습니다. 남정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맞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오히려 그녀를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고 재기를 꿈꾸며 조심스럽게 영화계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였습니다. 대중은 이미 한 번 남자의 품으로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예전 같은 환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채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나약해져 있었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그토록 절실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 극도의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녀의 삶에 노승주라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실패자라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릴 때 그는 따뜻한 위로와 맹목적인 애정을 쏟아부으며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매서운 시선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그녀에게 그의 존재는 구명조끼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았고 그 맹목적인 의존은 곧 그녀의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한 남자의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그녀의 선택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그 남자의 품은
머지않아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연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자의 숨겨져 있던 폭력적인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제와 언어폭력으로 시작된 억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아시아 전역을 호령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던 스크린의 여왕이 이제는 굳게 닫힌 방문 뒤에서 연인의 무자비한 주먹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든 것은 이 끔찍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이혼녀라는 좋은 글씨에 이어 동거하는 남자에게 매를 맞고 산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녀는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매장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977년 그녀의 인생을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말다툼 끝에 남자는 흉기를 휘둘렀고 그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가해자를 향한 분노나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끔찍한 몰골이 세상에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뿐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어야만 했던 것은 당시 한국 사회가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덕적인 흠집으로 몰아서는 폭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남은 배우 인생을 지키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맙니다. 그녀는 언론과 대중을 향해 자신이 다친 이유가 연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친오빠와의 다툼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영화 대본 문제로 오빠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다치게 되었다는 엉성하고도 절박한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때린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에게 매를 맞고 사는 비참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만은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폭력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가족과 다투는 드센 여자로 포장해야만 했던 그녀의 심정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조된 거짓말은 너무나도 허술했고 당시 특종에 굶주려 있던 연예부 기자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그녀의 상처가 오빠가 아닌 연인 노승주가 휘두른 흉기에 의한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만천에 폭로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녀가 진실을 덮기 위해 대중을 속였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자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방향은 놀랍고도 잔인했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맹렬한 비난은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 남성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던 피해자 남정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대중을 기만한 희대의 거짓말쟁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위선자라며 융단폭격을 가했습니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절박한 심리나 공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감히 대중을 속였다는 괘씸죄만이 그녀를 올가매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의 후폭풍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혹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방송국들은 일제히 그녀의 모든 출연을 정지시켰고 진행 중이던 영화 계약도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금종령이 내려진 것처럼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중매체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철저한 추방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으로 입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두 번째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배우 인생은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듯한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대중의 찬사만을 먹고 살던 여배우에게 철저한 외면과 경멸은 곧 숨을 쉬지 말라는 사형 집행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연기라는 유일한 삶의 이유마저 빼앗긴 채 철저히 짓밟힌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폭력적인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과 절망감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아무도 없는 방에서 치사량의 극약을 삼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아시아의 음악을 호령하던 최고의 미녀가 남자들의 폭력과 세상의 편견에 찢기고 상처 입은 끝에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세상을 향한 마지막 반항이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애처롭고도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그녀에게 죽음이라는 도피처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그녀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눈을 떴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냉혹한 세상과 스스로 목숨조차 끊지 못한 실패자라는 자괴감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음에도 세상의 시선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그녀는 살아서 이 지독한 형벌 같은 삶을 계속 견뎌내야만 하는 더욱 끔찍한 생지옥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도 자존심도 배우로서의 미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꺾여버린 날개를 안고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길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세월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사량의 약물을 삼키고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정임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차라리 죽음보다 더 잔혹한 지옥이었습니다. 대중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녀에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담보로 대중의 동정을 구하려 한다는 식의 매몰찬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그녀는 철저한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돌아갈 무대도 자신을 변호해 줄 단 한 명의 내 편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 그녀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이 참혹한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 바로 노승주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때 그는 마치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병실을 지키며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은 가해자였지만 이미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그녀에게 그는 유일하게 손을 뻗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과 트라우마적 유대관계의 비극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여성은 결국 자신을 학대한 바로 그 폭력의 주체에게 다시 기댈 수밖에 없는 심리적 덫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가 끊임없이 주입해온 여자는 그래도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폭력적인 관습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1978년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정임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던 노승주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발표였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고
일각에서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미련한 여자라며 또다시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이나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먼 세상에 대한 완전한 백기투항이자 여배우 남정임이라는 자아를 영원히 폐기 처분하겠다는 서글픈 자기 파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과 함께 연예계에서의 영구적인 은퇴를 선언했고 화려했던 트로이카의 여신은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며 두꺼운 장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뇌리에서 잊혀진 채 그녀는 3명의 아이를 낳고 철저하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갔습니다. 한때 아시아 전역에 극장 간판을 장식하고 수백만 관객의 혼을 쏙 빼놓던 그녀의 무대는 이제 좁은 집안의 주방과 거실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사회가 그토록 요구했던 조신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에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현실은 차가운 침묵과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찬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과거 폭력을 휘둘렀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진정으로 평화로웠을 리 만무했습니다. 폭력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심연에 남아있었고 언제 다시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매 순간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가정 불화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게 왜 자기를 때린 남자와 결혼했느냐며 모든 책임을 그녀의 탓으로 돌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관념은 그녀의 입을 철저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울분과 슬픔, 그리고 연기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을 모두 가슴 깊은 곳으로 우겨넣으며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침묵과 인고의 세월은 무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술가로서의 끓는 피를 억누르고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일상은 매일매일이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고문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 특유의 정서인 화병은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간신히 버티는 삶이었지만 늦은 밤 홀로 거울 앞에 설 때면 빛을 잃고 생기를 빼앗겨버린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빛나던 시절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짓눌려 모든 가능성을 차단당한 채 살아야 했던 그녀의 14년은 그 어떤 지옥의 형벌보다도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육체 어딘가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사회를 향해 내지르지 못했던 비명들, 수없이 삼켰던 눈물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짙은 고독은 고스란히 그녀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건강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안으로 골마 터져가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했고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사치로 여겼습니다. 사회는 그녀가 조용히 숨죽여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마침내 미녀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여겼지만 그 조용한 수능의 대가로 그녀의 생명력이 서서히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여배우의 화려함은 소비의 대상일 뿐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이 겪는 폭력과 고통은 가십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남정임은 자신을 얽어맨 저주받은 미모와 억압적인 굴레 속에서 단 한 번도 온전한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폭력이 되고 사회의 요구가 감옥이 되었던 그 14년의 암흑기는 그녀의 육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길고도 치밀한 잠복기였습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1977년의 독약은 그녀를 즉사시키지는 못했지만 억압된 가정생활이라는 더 치명적인 독약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그녀를 서서히 피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과 희생으로 점철된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억눌렸던 분노와 절망은 마침내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그녀의 몸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던 1989년, 그녀의 나이 불과 44살 때였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세 아이의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가려 했던 그녀의 가련한 소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사겨왔던 마음의 병이 결국 유방암이라는 잔혹한 실체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운이 나빠 걸린 질병이 아니라 10수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의 상흔, 사회적 매장의 충격, 그리고 지독한 스트레스가 응집되어 폭발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육체마저 갈기갈기 찢기는 참혹한 최후의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1989년 늦은 봄, 44살의 남정임에게 내려진 유방암 진단은 단순한 질병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4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그녀의 억눌린 삶이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온 잔혹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암 치료 기술은 지금처럼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할 만큼 섬세하거나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곧 육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과정과 다름없었고 환자들은 병과 싸우기 전에 지독한 치료의 고통 속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잠식한 암세포를 도려내고 독한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은 마치 그녀가 평생 짊어져온 정신적 고통을 육체적인 형태로 고스란히 재현하는 듯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치료였지만 그 과정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가차없이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거듭될수록 아시아를 호령하던 은막의 여왕이 지녔던 눈부신 아름다움은 무참히 짓밟히고 훼손되었습니다. 찰랑거리던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은 독한 항암제에 힘없이 빠져나가 결국 한 움큼도 남지 않게 되었고 맑고 생기 넘치던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객을 매혹시켰던 둥글고 환한 미소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처절하게 일그러졌으며 몸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처참하게 말라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가 느꼈을 상실감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추앙받으며 미의 기준 그 자체였던 그녀였기에 속수무책으로 바스러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지켜보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투병의 시간을 그녀가 철저하게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향해 끔찍한 주먹을 휘둘렀던 남편은 그녀가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에도 결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기에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헌신적인 간호나 따뜻한 위로는 기대할 수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넓고 차가운 집안에서 그리고 삭막한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밀려오는 통증에 밤새 신음하면서도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홀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란 울타리는 정작 그녀가 가장 연약하고 무너져 내릴 때 아무런 온기도 내어주지 않는 잔인한 빈겁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토록 지독한 고립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끝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악착같이 버틴 유일한 이유는 바로 3명의 어린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와 두 번째 결혼의 폭력적인 스캔들 속에서도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에 남긴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아직 세상의 풍파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리고 여린 아이들이 엄마의 끔찍한 병세에 충격을 받고 슬퍼할까봐 그녀는 살이 찢기는 통증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늘 모자를 눌러쓰고 야위어가는 몸을 헐렁한 옷으로 감춘 채 평범한 엄마의 일상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연예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참혹한 말로를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톱스타가 남자에게 매를 맞고 살더니 결국 암에 걸려 죽어간다는 식의 천박한 가십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수치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불행을 겪는 여성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여자가 팔자가 세서 그렇다거나 화려하게 살더니 천벌을 받았다는 식의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습니다. 이미 대중의 차가운 돌팔매질에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졌던 그녀로서는 자신의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 전시하여 또다시 씹을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남정임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녀의 병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불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화병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억지로 입을 틀어막고 살아야 했던 가정생활과 대중의 시선에 갇혀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은둔의 시간은 그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로서의 타는 듯한 열정을 억누르고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끔찍한 자아 상실감이 그녀의 몸속에서 조용히 독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고 안으로 골마 들어가면 결국 육체를 파괴하는 암세포로 변한다는 잔혹한 의학적 진리가 그녀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처절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갉아먹은 것은 단순한 세포의 변이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과 폭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종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암세포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으로 전이되었고 그녀의 삶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좁고 차가운 병실 안으로 완전히 유폐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들에게 열광했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 무겁고 느리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에 주사바늘이 무수히 꽂힌 채 병상에 누워 그녀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수없이 되감아 보았을 것입니다. 찬란했던 음악의 조명과 수만 명의 환호성, 그리고 달콤했던 수상의 순간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느껴졌을 그 뼈아픈 시간들을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무기 삼아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 미모를 돈과 안정으로 교환하라고 끊임없이 종용했습니다. 그녀는 그 폭력적인 룰에 순응하여 연기라는 소중한 재능을 재단에 바치고 결혼이라는 도피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지독한 배신과 끔찍한 폭력,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뼈를 깎는 고독과 암이라는 사형 선고뿐이었습니다.
사회가 칭송했던 여성의 가장 완벽한 행복이라는 환상을 조차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여배우의 삶은 결국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병상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렸던 그 시절의 잔인한 관음증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진통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병문안을 온 극소수의 지인들 앞에서는 차마 아프다는 내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얽매여 살아왔던 톱스타의 서글픈 본능이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그녀를 자유롭지 못하게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의 정막이 찾아오면 침대 곁에서 조용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지독한 미련과 안타까움이 암으로 인한 육체적 통증보다 그녀의 가슴을 훨씬 더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차가운 병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왕이 맞이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통한 인생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1992년 늦은 여름, 서울대학교 병원의 무균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눈부신 태양이 도시를 달구고 있었지만 남정임의 병실 안은 이미 삶의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잿빛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어떤 음식물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아시아 전역의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수백만 명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던 그 찬란한 생명력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진통제가 투여되는 기계의 규칙적인 파열음만이 그녀가 아직 아주 위태롭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47살의 얼굴에는 지난 20여 년간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가정폭력과 사회적 멸시,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나이테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절망적인 병상 위에서 14년 동안 철저하게 억눌려 있던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고 자신의 곁을 지키던 극소수의 지인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처절한 소망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잔혹했던 인생 전체를 직접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눈물겨운 고백이었습니다. 대중의 비난이 두려워 폭행당한 사실조차 숨겨야 했고, 두 번째 스캔들 이후 도망치듯 숨어 살며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철저하게 짓밟혔던 여배우 남정임의 진짜 이야기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을 되찾거나 대중의 얄팍한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당한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력과 부조리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을 조차 결혼했다가 실패한 속물적인 이혼녀, 남편에게 매를 맞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도덕적 위선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워내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여성 연예인의 참혹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이 잔인한 가부장적 사회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육체는 그 위대한 고발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깊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메아리가 되어 병실의 차가운 벽을 맴돌았습니다. 병만은 그녀에게 시나리오를 구상할 시간도, 카메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력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보다 진통제에 취해 까무러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새 아이의 겁먹은 눈망울만이 병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가 곧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의 손을 힘없이 부여잡은 채 그녀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시나리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결국 단 한 줄의 대사도 남기지 못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2일,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히던 육체의 고통이 마침내 서서히 멎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트로이카의 가장 눈부신 별이었던 남정임은 47살이라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혜성처럼 데뷔하여 아시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화려한 20대, 그리고 끝없는 추락과 폭력, 투병으로 얼룩진 30대와 40대의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순간, 곁에서 오열하는 어린 자식들의 울음소리 외에는 그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수만 명의 환호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대중문화의 중심에 섰던 전설적인 여배우의 최후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뼈저리게 고독하고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음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는 엄청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남정임이 사망했다는 짧은 담보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한동안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비극적인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아름다운 여신이 10수년간 자취를 감추더니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앙상한 유방암 환자가 되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이혼과 폭행 스캔들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시켰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돌변하여 그녀의 죽음을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은 비운의 여배우, 꺾여버린 트로이카의 꽃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를 동원하며 그녀의 비극적인 생애를 앞다투어 조명했습니다. 대중은 그제야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며 쫓아냈던 여배우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견뎌내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동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화려했던 스타의 처참한 몰락이라는 극적인 서사에 취해 흘리는 또 다른 형태의 얄팍한 감정 소비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합심하여 한 여성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어 놓고서는 막상 그녀가 숨을 거두자 무책임한 연민을 쏟아내는 가증스러운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은 1971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교통이 마비되고 옷이 찢겨나갔던 그 화려했던 세기의 결혼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곁에서 영원한 사랑과 찬사를 맹세했던 수많은 팬들과 영화계 인사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을 채운 것은 오직 엄마를 잃고 현실을 부정하며 서럽게 울부짖는 새 아이의 참척의 슬픔뿐이었습니다. 대중의 광적인 환호는 찰나의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한때 세상의 중심에 섰던 여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사무치도록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26세의 남정임과 수의를 입고 좁은 관 속에 누워있는 47세의 남정임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은
인간사의 허망함을 넘어서는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장 참혹한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남겨진 3명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대배우의 죽음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떠들썩하게 장식했지만 굳게 닫힌 집안에서 아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상실감은 그 어떤 활자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과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결국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버린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트라우마로 가슴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향한 세상의 왜곡된 시선과 꼬리표를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폭력적인 스캔들과 이혼,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과거는 아이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고, 엄마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위로받기도 전에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먼저 싸워야 하는 잔혹한 운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정임의 비극적인 생애는 이른바 신데렐라 스토리의 실체가 현실에서 얼마나 기만적이고 끔찍한 환상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핏빛 증거물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배우의 빛나는 재능과 예술적 성취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제1교포 남편을 선택했을 때 세상이 보낸 열광적인 찬사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하는 것보다 부유한 남성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평가했던 시대의 뒤틀린 민낯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화려한 저택과 넘쳐나는 돈은 그녀의 영혼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남편이 파산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가치 없는 폐기물처럼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동화 속 유리 구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선택했던 화려한 마차는 결국 그녀를 가장 어둡고 차가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끔찍한 올감이었음이 잔혹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남편에게 당했던 무자비한 폭행과 그 폭행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올감해야 했던 거짓말의 굴레는 당대 사회가 지닌 섬뜩한 야만성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법과 사회의 보호를 구하기는커녕 거짓말이라는 극단적인 도피처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맞고 사는 여성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해 매를 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끔찍한 시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단 톱스타가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중은 가해자의 주먹보다 더 잔인한 언어폭력으로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았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침묵하면 육체가 파괴되는 이 숨막히는 진퇴양난의 늪에서 그녀는 뼛속까지 고립된 채 서서히 미쳐가야만 했습니다. 1960년대 스크린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가장 밝고 명랑하며 생기가 넘치는 청춘과 긍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억척스럽고 사랑스러운 캔디 같은 역할은 대중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밖 현실의 삶은 영화 속 배역과 너무나도 극명하고 잔혹한 대비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답게 웃었던 여배우가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웃음을 찾지 못한 채 멍든 얼굴을 숨기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주던 만인의 연인은 정작 자신이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고, 그녀가 연기했던 희망찬 해피엔딩은 현실의 끔찍한 배드엔딩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병상에서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진짜 삶을 직접 영화로 만들고 싶다던 마지막 소원은 결코 헛된 망상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억울하게 난도질 당했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되찾고 싶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처절하고 본능적인 절규였습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팬대와 대중의 잔인한 입방에 의해 왜곡되고 오염된 자신의 인생을 배우 남정임이라는 주체적인 자아를 통해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철저히 짓밟았던 세상은 끝내 그녀에게 단 한 번의 변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병실의 차가운 허공을 떠돌다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스타들이 수없이 명멸하는 동안에도 남정임이라는 이름은 한국 연예계에서 지워지지 않는 일종의 대명사이자 섬뜩한 경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젊은 여성 연예인이 재벌가와 결혼을 발표하거나 그 화려해 보였던 결혼 생활 이면에 끔찍한 파경 소식이 전해질 때면 어김없이 그녀의 이름이 망령처럼 소환되곤 합니다. 그녀는 단지 과거의 전설적인 미녀 배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공을 자본과의 결합으로만 치부하려는 사회의 억압이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생체 실험의 희생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과거 완료형의 낡은 역사가 아니라 화려한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끔찍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남정임이라는 이름이 한국 영화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이하고 슬픈 방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무려 25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청룡영화상과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를 휩쓸었던 위대한 여배우의 예술적 성취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잔인하게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스크린 위에서 얼마나 눈부신 연기를 펼쳤는지, 얼마나 다양한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는지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쫓아 파산한 재력가와 결혼했던 첫 번째 실패와 동거남에게 매를 맞고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두 번째 스캔들만이 그녀를 설명하는 유일한 수식어로 남았습니다. 대중매체는 그녀의 처절했던 인생을 싸구려 치정극이나 비극적인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전락시켰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의 영혼은 자극적인 가십에 제단 위에 받쳐져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거짓말과 자살 시도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오빠와 싸웠다고 변명해야 했던 것은 대중을 기만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미개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지독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맞고 사는 여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여배우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녀는 자신의 피 묻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위선자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거짓말에 분노하며 돌을 던졌지만 정작 그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도사린 끔찍한 폭력의 실체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리는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남정임의 진짜 역사는 스크린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20대의 트로이카 시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버텨냈던 30대의 고군분투, 그리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채 뼈만 남은 몸으로 암세포와 고독하게 싸워야 했던 40대의 눈물겨운 투병기야말로 그녀 인생의 가장 뼈아픈 클라이맥스입니다. 세상은 그녀의 아름다움만을 소비하고 그녀의 고통은 철저히 버려두었지만 그 버려진 고통 속에서 그녀는 끝까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삶을 지탱하려 했던 한 명의 강인한 인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영화제로 시작해
차가운 무균실에서 끝난 그녀의 삶의 궤적은 그 어떤 슬픈 영화보다도 더 깊은 절망과 처절한 인간애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가 떠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남정임이라는 이름이 남긴 무거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골문 상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 역시 과거 그녀가 겪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폭력적인 시선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무자비한 통제, 스캔들이 터졌을 때 여성에게만 더욱 가혹하게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 그리고 겉모습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받는 끔찍한 현실은 남정임이 살았던 시대의 야만성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과거에 박제된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불편한 진실을 비추는 가장 날카롭고 서늘한 거울입니다. 남정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결코 가십과 스캔들,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앙상한 뼈대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250여 편의 영화 속에서 보여주었던 눈부신 재능과 생명력은 한국 영화사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타인의 삶을 연기하며 대중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그녀의 예술적 성취는 그 어떤 끔찍한 스캔들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견고한 금자탑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세상의 편견에 짓눌려 처참하게 부서졌을지라도 필름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진 그녀의 환한 미소와 눈물은 당대 한국인들의 팍팍한 삶을 달래주던 희로애락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폭력의 희생양이라는 비참한 꼬리표를 떼어내고 카메라 앞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위대한 예술가 남정임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비극은 단지 개인의 불운을 넘어 당대 대한민국이 여성을, 특히 대중의 시선을 받는 여배우를 어떻게 소비하고 파괴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늘한 역사적 사료입니다. 자본주의의 탐욕과 가부장제의 억압이 교묘하게 결합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배우의 미모는 권력자들의 전리품이자 대중의 얄팍한 오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으로 그 미모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폭력적인 강요는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었고, 실패한 여성에게 쏟아진 잔인한 돌팔매질은 그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 린치를 당하는 저주가 되어버린 이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은 남정임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살인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수많은 후배 여성 연예인들의 삶, 역시 남정임이 겪었던 끔찍한 궤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기술의 탈을 썼을 뿐 여성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도덕적 결벽증을 강요하며 조금의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대중의 폭력성은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 별들이 악플과 루머,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뉴스들은 20여 년 전 남정임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옥과 소름 끼치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먼 과거의 낡은 흑백 영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피 묻은 현재 진행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그 차가운 병실에 남겨졌던 3명의 어린아이들은 세월이 흘러 이제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스캔들의 주인공도 파산한 재력가의 아내도 아닌 앙상한 몸으로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중은 쉽게 열광하고 더 쉽게 돌을 던지며 한 사람의 인생을 흥미로운 볼거리로 소비하지만 그 폭력의 잔해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온전히 남겨진 가족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남정임의 비극을 다시 꺼내어 읽으며 흘리는 눈물이 한낱 값싼 동정에 머물지 않으려면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집단적 가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잔인함을 뼈 아프게 성찰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비뚤어진 행복의 기준에 꿰맞춰지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피를 흘려야 했던 눈부신 여배우 남정임. 그녀의 묘비 곁을 맴돌던 차가운 오해와 조롱의 바람이 이제는 영원히 멈추기를, 그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가 이승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남겨진 우리에게는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이자 묵직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눈부신 청춘으로 남은 그녀의 맑은 미소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닌 역경 속에서도 빛났던 위대한 예술가의 찬란한 유산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